오은영 박사는 말했습니다.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결론은 겉으로 보기엔 게으른 것이지만 그 본질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현규준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미루는 걸까요? 오늘은 한 번쯤은 경험해본 미루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몽상가 타입인가요? 완벽을 추구하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 타입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루기의 다양한 유형 분석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몽상가 타입. 몽상가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몽상가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목표를 제시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명확한 액션 플랜과 실행 가능한 지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대해 꿈을 꾸고 환상을 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때가 되면 그 목표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요. 대체로 몽상가 타입은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꿈과 현실의 괴리라고 표현합니다. 몽상가들은 종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하며 고차원적 사고에는 능하나 저차원적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크고 야심찬 아이디어가 현실의 실행 단계로 옮겨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벽주의 타입. 완벽주의자는 작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신이나 타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남에게 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주의 타입은 일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일을 끝내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말했습니다.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결론은 겉으로 보기엔 게으른 것이지만 그 본질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형 인간은 사실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성 타입입니다. 생산적 타입은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생산적인데 미루는 사람은 그 생산성을 반드시 중요한 요소에만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이 높은 타입은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곤 있지만 꼭 생산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널 이미지, 로고, 작성한 자료를 몇 시간이고 찾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채널 완성은 하지 못한 채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300만 유튜버 지무비님은 저서 유튜브 엑시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 채널 이미지 등은 운영하면서도 바꿔도 충분하다. 본인도 여러 번 수정했고 채널 이미지나 로고가 구독자를 더 모으는 것으로 하기에 큰 비중은 없다고 말이죠. 오히려 계획과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만한 타입. 산만한 타입은 말 그대로 주의가 어지럽습니다. 복잡한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에 갑작스러운 알림, 메시지 등으로 순식간에 업무와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산만한 타입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행을 지속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방해를 받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산만함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심리학 플랫폼인 Psychology Today에 따르면 산만한 사람은 만성적으로 어려운 일을 피하고 고의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집중력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분이 목표, 책임감보다 우선시되어 산만함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의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중독자 타입입니다. 지식 중독자는 자기 개발 뒤에 숨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사, 책, 팟캐스트, 논문 등과 같이 지식 속에 놓쳤던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준비하거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축적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빌 나우스 박사는 말합니다. 지식 중독자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실제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결정이나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이들은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곤 합니다. 이는 과도한 준비와 계획으로 이어지며 필요한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죠. 여섯 번째, 자기의심 타입입니다. 자기의심론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들은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자기 확신과 자신감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커리어 성장 플랫폼인 마인드 툴스 플랫폼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경향과 미루기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과제나 업무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를 피함으로써 자기의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루기는 단기적인 스트레스 완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자기 비판과 수치심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미루기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유형 분석을 했고 지금부터는 유형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몽상가 타입은 미루는 일을 멈출 때 부담스러운 장기 목표를 분기별, 월별, 일별 목표와 같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단기 목표로 세분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목표가 보다 관리하기 쉬운 작은 단계로 나뉘어져 각 단계를 완수하는 것이 덜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감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며 장기 목표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벽주의 타입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80%면 충분하다라는 철학을 받아들이고 완벽은 실행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완벽한 것보다 완성된 것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피하고 실질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연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반면 좋은 것에 만족하면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성 타입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작업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업은 반드시 완수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을 먼저 완료함으로써 하루 동안 느끼는 성취감과 생산성이 증가하며 이는 일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산만한 타입의 솔루션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집중할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치우고 알림을 끄고 앱 차단기를 사용하고 집중을 돕는 재생 목록을 활성화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에 집중할 때 외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속적인 집중을 통해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의 완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중독자 타입의 솔루션입니다. 지식이 곧 힘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식은 잠재적인 긍정 요소일 뿐입니다. 지식 자체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쓸모가 없죠. 지식은 적용될 때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배운 것을 실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할 때 지식은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새로운 마케팅 또는 브랜딩 전략을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저장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운동 루틴 또는 스트레스 해소 루틴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보다 실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심 타입의 솔루션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죠. 실패 경험은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며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실패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미루기 유형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일상에서 더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미루기 습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성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